반갑습니다. 다코스TV의 다코스입니다. 오늘은 빌라 사기, 전세 사기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또 마지막에는 전세 사기 관련돼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정리해서 중요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갭 투자로 500채 전세 꼬리 밟힌 모녀 투기단, 이렇게 돼 있는데 70여 명에게 보증금 반환 못해 덜미, 30%만 보증보험 가입했다, 이렇게 돼 있네요. 모녀 투기단인데 언니, 동생 관련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17년도에는 7건, 5건 정도밖에 안 됐는데 19년도, 20년도, 21년도 해가지고 거의 몇백 단위의 등록 임대주택을 관련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세금을 받고 추후에는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전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못 돌려주겠다, 난 돈이 없다, 또는 다른 사람 이렇게 그 다음 사람 데리고 와라, 아니면 이걸 사라 등등 해가지고 수백억에 관한 엄청난 피해를 입힌 이런 사례가 심심치 않게 요즘에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일단 이런 전세 사기 관련돼서 이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처음에 어떤 집을 전세로 살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사를 하게 되죠. 관련돼가지고 확정일자, 점유, 전입신고를 했다면 이 확정일자, 순위 결정일이라는 것은 대항력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관련돼가지고 집주인의 어떤 문제 때문에 경매로 최악의 경우에 넘어가게 됐을 때 내가 이 대항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 같은데요. 확정일자, 우리가 처음에 전세 계약서를 이렇게 쓰게 돼 있죠. 계약서를 쓰고 당일날에 해당 지역에 있는 동사무소 가셔가지고 확정일자 받으러 왔습니다 라고 하면 도장을 동사무소 직원이 찍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대항력이 발생하는 날짜는 점유, 전입신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계약서 쓴 날이 아니고 나중에 이사를 가겠죠. 바로 처음에는 계약서 10% 내고 계약서 쓰고 추후에 1주, 2주, 한 달 있다가 내가 실제적으로 계약금 끝나고 나서 이제 잔금 내고 이사를 들어가게 되는 날에 전입신고 하라 그러죠, 분명히. 근데 확정일자, 점유, 전입신고 다 했다면, 점유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사를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했다면 이 길이죠. 그 다음날 0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법으로는요. 대항력을 갖추기 이전에 집을 팔아버리는 집주인, 이런 사례가 있다는 얘기죠. 말씀드린 대로 전세 매물로 이사를 통해서 점유를 했다면 전입신고를 하게 마련인데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완료했다면 임차인은 대항력 가질 수 있죠. 매수인은 제3자에게 집을 계속적으로 판다 하더라도 그 새로 바뀐 집주인에 대해서 내가 대항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 그러니까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 거죠. 사기 유형 첫 번째입니다. 제가 어떤 보도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요. 전세 들어오는 날 자신도 모르게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하는 바람에 전세금을 날리게 됐다. 이게 어떤 얘기냐. 쭉 내용을 한번 읽어봤거든요. 관련돼가지고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부터, 아까 말씀드렸죠. 다음 날 00시, 그러니까 이 길 0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점을 노린 사기 수법으로서 등등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세입자분이 우편물을 받고 등기부등본이라 이런 데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집주인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김 씨가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집을 담보로 빚을 내고 잠적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거 여기 쭉 이 공유중개사 얘기도 나오는데 해당 부동산은 책임이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요 내용을 보시면 알거든요. 주택임대보호법상에 따르면 임대인에 대한 대항력은 전입한 다음 날부터 인정된다고 돼 있죠. 이를 악용해서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 넘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A라는 집주인하고 B라는 세입자 간에 전세 계약을 맺게 돼 있는데, 말씀드렸죠. 이 대항력이 생기는 조건이 아까 어떤 거였습니까? 세입자가 전세 계약서 들고 가서 확정일자 받고 실제적으로 잔금 며칠 뒤에 하든지 몇 주 뒤에 하든지 잔금하는 날 기준으로 점유를 하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 하게 되면 이 날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 길 그 다음 날이죠. 0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는데 이 사이에, 이 잔금 그 사이에 기존에 있는 A라는 집주인이 C라는 또 다른 제3자에게 집을 팔아버린 거죠. 이 C라는 집주인은 그 사이에 은행 가가지고 근저당을 또 받아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돼가지고 1순위가 되는 것은 아무리 이 길 0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전에 근저당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이 은행 대출이 1번이고 2순위가 되는 것이 바로 2순위가 되는 것이 바로 세입자의 보증금이 되는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두 번째 사기 유형은 전세 세입자가 빌라 관련돼가지고 전세를 맺게 돼 있는데
제3자가 끼게 됩니다. 이 빌라 집주인이 이거 뭐 가격도 비싸고 이거 팔리지도 않고 근데 전세를 기존에 있는 빌라 내가 지금 팔는 이런 가격보다 더 높게 내가 팔아줄게 라고 전세 사기단이라는 사람들이 접근하게 되죠. 이 사람들은 나중에 컨설팅료로 몇백만 원을 받게 돼 있는데 이 전세 사기단이 유령 법인 페이퍼 컴퍼니죠. 이것을 설립해 가지고 같이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 유령 법인에게 다시 이 빌라 집주인의 이 매물을 빌라를 이쪽에 팔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법인을 통해 가지고 유령 직원도 있고 등등 있는데 급여라든지 퇴직금이 작업을 다 해놓죠. 그래서 이 유령 법인의 소유에 있는 이 빌라가 나중에 여기 계속적으로 직원으로 돼 있는 유령 직원들이 급여도 제대로 못 받고 있고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라고 꾸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 이 유령 법인이 경매를 일부러 처분을 하게 되는 것은 배당금 순위가 되는데 아무리 이 전세금을 이 사람이 대항력을 다 갖춰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이거보다 더 앞서는 것이 여기 보이시는 급여, 퇴직금의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조금 더 법원에서 판단했을 때는 조금 더 약자다, 상대적 약자다. 급여라든지 퇴직금, 특히 압류 관련돼 가지고 이 집주인이라든지 이 법인이 못 내고 있는 세금 이것이 더 1순위거든요. 그 다음에 후순위가 전세금으로 되는 이런 악용되는 법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끼고 전세 사기단이 끼고 나중에 이 전세금으로서 말씀드린 이 전세 사기단은 컨설팅료를 받는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의 돈만 다 공중분해 돼버리는 안타까운 사기 사례 두 번째. 세 번째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전세계약서를 체결합니다. 계약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근데 임차인이 확정 일자를 받기 전에 혹은 잠시 보류를 요청하고 나서 담보신탁을 진행합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임대인이 담보신탁을 받으면서 이후에 부동산에 대한 문제가 생길 시에 전세금이 관련돼서 권리주장이 불가능해진다. 신탁 관련돼가지고 맡긴다는 얘기죠. 앞전하고 좀 비슷한 내용인데 그래도 또 이런 또 사기 유형이 요즘에 또 많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확정일자 받으려 하는데요. 좀 잠시 좀 보류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법인이라든지 집주인이 있다면 이것은 뭔가 이상하다라고 분명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 전에 가장 많은 문제가 일으켰던 집주인 세입자 잔금일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집주인이 변경되지 않는데 기존에 있는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해 버립니다. 그 바로 잔금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근저당이 1순위가 돼버리고 이 세입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확정일자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항력은 그 다음날 00시부터 생기는 것에 대한 이 법의 이런 악용을 이 허점을 악용해가지고 관련돼가지고 기존에 있는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해버리고 대출금 받아가지고 잠적해버리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예전에 가장 많았던 문제인데 요즘에 이거 관련돼가지고도 요즘에 많이 개선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법이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았다. 마무리입니다. 자, 투기꾼 욕을 많이 하시죠. 그래, 탐욕스러움의 결정체,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투기꾼, 집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문제로. 하지만 사기꾼, 방금 계속적으로 언급드렸죠. 사기범, 이런 사람들은 투기꾼과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법을 어겼다는 얘기입니다. 법. 그런데도 현행 제도의 법망을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잘 피해가지고 여기저기 사기를 치고 다니고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차명으로. 근데 나중에 돈을 다 빼돌려 놓고 나서 재수없게 아까 맨 위에 보셨죠? 맨 처음에 빌라 전세 사기단 재수없이 걸려도 차명으로 돈을 다 빼돌려서 내 돈 없다, 돈 다 썼다, 나 모른다, 몇 년 동안 그냥 빵에 가 있다가 오지 배째라, 이런 수법인 거죠. 왜? 몇 년만 고생하면 그 돈으로 다 차명으로 빼돌린 그 돈을 가지고 호의호식 하면서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라는 이런 썩어 빠진 정신 상태를 가지면서 돈을 이렇게 다 빼돌리겠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 분들 정말 일 안 하실 겁니까? 이들이 정말 적폐 아닌가요? 법을 개정해가지고 빨리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더 이상 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 아닌가요? 왜 도대체 법 개정을 매년 매 국회마다 계속적으로 폐기가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모르면 당한다. 모르면 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혹시라도 빌레라든지 신축 빌라 특히 전세로 들어가신 분들은 철저하게 분석 잘 하셔가지고 이런 사기 수법이 내가 당할 수도 있다. 또 내 지인이 당할 수도 있겠다. 내가 알아야지만 대처할 수 있다라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하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국회의원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도움 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쿠TV의 다쿠였습니다. 감사합니다.